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공항 출국장을 가면 이런 장면들이 좀 목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가락 지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당황해 하시는 어머님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게 다 주부 습진으로 달아 없어져 버린 지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주부 습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습진이라고 하면은 꼭 앞에 주부라는 말이 붙잖아요. 주부 습진. 습진,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이 습진이라는 거는 굉장히 커다란 카테고리예요. 엄청 크군요. 네. 습진하고 피부염하고요.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손에 생기는 거를 손습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손습진이 주부들, 물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긴다 그래서 주부습진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습진이 있고 네. 그 밑에 손습진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주부습진. 그렇죠. 네. 그래서 주부습진이나 손습진 외에 또 습진이 많겠죠. 그렇겠네요. 뭐가 네. 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습진, 네.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습진, 다리에 생기는 동전 모양 습진, 건조해서 생기는 건성 습진, 유두 습진, 유두 피부염, 귀 습진, 눈에 생기는 피부염. 그것도 네. 일종의 습진이구나. 그렇죠. 네. 다 똑같은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이러스나 세균 질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게 이제 생기는 이유는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면역력의 불균형 때문에 생겨요. 면역력이 쉽게 얘기하면 떨어져서가 아니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네. 면역이 좀 더 과해서 생기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꺼끌꺼끌한 울 소재가 닿았다. 네네. 아니면 세정제가 닿았다. 네. 뭐가 이제 나쁜 게 왔다 그러면 면역이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생기는 게 습진인 거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네. 일을 너무 열심히 네, 하는구나.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왔을 때는 제가 면역력이 높아 생겼다 그러면 너무 의아해 할 것 같아서 깨지는 거거든요. 밸런스 문제구나. 예. 아니 그러면은 이게 뭔가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거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에 닿았기 때문에 접촉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접촉 피부염, 접촉성 습진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극 피부염이라는 게 있고 자극 피부염. 한 가지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자극 피부염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락스 같은 거나 세제를 계속 내 피부에 문지르다 보면 누구나 우리 소연 씨도 그렇죠. 생기고 저도 생기고 선생님도 모든 사람한테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 있죠. 이게 네. 자극 피부염이에요. 자극 피부염.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는 거는 이거를 닿았을 때 나는 안 생기고 이 사람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게 알레르기성 피부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려가면서 생기는 게 네, 알레르기성 네. 피부염. 아니 그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생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같은 제품을 했는데도 또 그냥 넘어갈 때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면역력의 문제인 거예요. 면역력이 네. 그러니까 들쑥날쑥한 거네. 맞습니다. 어떤 때는 막 일을 막 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뭐가 막 나고 어떤 때는 그냥 평온하게 그냥 맞아요. 있으니까는 뭐 네. 별일 없이 그냥 그래서 지나가고.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진짜 많아요. 힘들겠습니다. 주부습진 같은 경우에 증상이 대표적으로 그냥 좀 뭐랄까요 간지럽고 네, 제일 먼저 이제 건조해짐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일단 건조해지고 뻣뻣해진다. 손이 건조하고 뻣뻣해진다. 예. 그 다음에 빨갛게 되면서 그 다음에 가렵고 따갑고 찢어지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주부습진이요 요새는요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아니 생겨요. 우리 또 제 앞에 계신 네. 분이 남자분인데 너무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육아를 같이 하는 그렇죠. 경우가 요즘 많다 보니 많으니까 아무래도 집안일도 많이 하고 맞아요. 남자분들도 이제 이름이 주부습진이라서 남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그냥 손습진이라고 해요. 손습진. 주부습진이라고 하면 너무 슬퍼하실까 봐. 네.
보통 주부 습진하면은 주방 세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집안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닿아서 자극이 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습진을 부르는 뭔가 자극적인 성분들 이런 게 좀 따로 있을까요? 뭘까요? 그럼요. 일단 물만 닿아도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뭐 이게 물 자체가 물 자체 그렇죠. 세제가 닿지도 않았는데 세제가 닿지 않아도 물 자체가 굉장히 자극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맨날 씻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제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네. 우리 피부에 있는 보호막을 쓸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손세정제 어디 가나 쓰고 그렇죠. 집에서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손습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손세정제 쓰지 말라 그러고요. 네. 그 알코올이 안 들어있는 손세정제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인터넷에 판매를 합니다. 무알코올 네, 성분으로. 무알코올로 만들어 놓은 거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따로 사서 얘는 따로 좀 쓰라고 해요. 그거 외에도요, 이제 직업적으로 네.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 파마약이나 염색약, 염색약. 아무래도 안 닿을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진짜 손습진과 이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습진으로 인한 어떤 뭐 가려움증, 통증 같은 게 뭐 하루 종일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특정 시간대에 더 뭔가 심하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계절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이 증상이 덜하고 더하고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나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요. 땀이 굉장히 많이 나면 더 심해지는다는 사람이 있고, 네. 또 반면에 건조하면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건조할 때 더 심해지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제 가을 겨울 넘어갔는데 겨울철에 더 심해지는 그렇죠. 경우가 꽤 있거든요. 겨울이 건조하니까. 그러니까 보습을 좀 더 잘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중에 막 일을 하고 정신이 없을 때는 가려움증을 못 그렇죠. 느끼다가 예,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자려고만 하면 가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정신적인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먹는 약 중에요, 자기 전에 한 알 먹는 약이 있어요. 아, 그래요? 가려움증도 가라앉혀 주면서 약의 부작용 중에 졸린 약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부작용을 또 역이용을 해서 잠을 더 잠을 잘 잘 자게 할 수 자게. 있는 거죠. 바세린이라든지 아니면 막 영양 크림 같은 거를 막 듬뿍듬뿍 얹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건조하지 않게 좀 촉촉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네네.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바르고 뭐 비닐 장갑이나 랩 같은 걸로 좀 싸놔도 싸놓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네. 수가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손습진이 일어나면 또 아무래도 연고를 바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연고를 발랐다가 근데 또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물을 손에 또 닿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다시 연고를 바르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지워졌다 없어졌다 막 이러다 보면은 이게 과연 이렇게 연고 바르는 게 그게 그래서 효과적일까? 자기 전에 네. 일을 다 끝내고 목욕도 다 끝내고 주무시기 전에 심할 때는 연고까지 발라주시고요. 네네. 심하지 않으면 바셀리나 영양크림 같은 거 핸드크림 듬뿍 바르시고 거기에다가 연고를 같이 섞어서 바르시라고 하는 거죠. 연고 섞어서. 네네네. 예. 그러니까 자기 전에 좀 충분하게 잘 발라주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연고 중에 스테로이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유레아라고 유레아. 연화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발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런 유효한 성분들이 피부 안에 흡수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유레아라는 거는 각질 연화제, 그러니까 각질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네. 이러한 성분들, 유효한 것들, 중요한 것들이 피부 안에 잘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써주는 것도 한 가지 팁이에요. 네. 아니, 방금 전에 스테로이드를 언급하셨는데, 보통 이제 주부습진, 손습진 연고를 보면은 그런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연고가 많잖아요. 뭐, 괜찮은가요? 계속 쓰면 내성이 계속 쓰는 거는 안 이야기도 좋죠. 있고. 네. 그래서 심할 때만 스테로이드를 같이 섞어서 그 밀폐요법 장갑을 끼시고요. 네. 이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아까 얘기한 바셀린이나 유레아 이런 것들만 쓰셔도 충분하겠죠. 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일주일 발랐어. 근데 또 차도가 없어. 그러면 그럴 때는 약을 같이 네, 병원에 병행을 하면 오셔서 되고. 치료를 같이 하는 게 네. 좋아요. 그 약은 어떤 성분일까요? 약은 이제 스테로이드도 있고 네. 항히스타민제, 가렵지 말라고 항히스타민제를 먹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병원에 오면요 치료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이 어떻게 광선 치료를 치료가 받아요? 있어요. 아, 광선 치료. 피부가 잘 재생이 되고 진정이 네. 되도록 도와주는 광선 치료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치료들도 결국은 약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약을 써도 효과가 없다. 네. 약을 계속 바르는 게 내가 불안하다 하는 네. 경우에는 좀 번거롭지만 병원에 오셔서 같이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네. 아니, 손습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낫기는 낫는 거죠. 완치가 되죠. 완치는 되지만요. 재발은 잘할 수 아, 있죠. 또 왜냐하면 재발. 우리가 손을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완치 개념보다는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손습진이 생겼던 분들은 다음에 또 생길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더 안 높죠. 생겼던 분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 손습진이라는 거는요, 약간의 피부염, 습진의 네. 소인이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아토피를 앓았다거나 네.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이 생기기 아. 때문에 이 알러지 체질이라는 거는 약간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 네. 손습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편해요. 오. 조금 조심하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좀 더 게 신경을 좋죠. 많이 써야 되겠네요. 네, 다른 네, 분들에 네. 비해서. 네. 그리고 주부습진 있는 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설거지 할 때요. 네. 조금 모아놨다 하세요. 아, 자꾸 컵 하나 했을 때 자주 하지 이거 할 때 말고. 부지런히 병이다. 부지런하지 말아야 돼. 게을러야 돼. 조금 모아놨다가 네. 면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하세요. 아, 면장갑도 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손을 잘 보호를 해주시고 공장갑도 한꺼번에 해라. 껴야 되는데. 너무 부지런 떨지 말자.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자, 울긋불긋 솟아오르는 트러블. 여드름인 줄 알고 짰다가, 아니, 자꾸 붉게 옆으로 번지면서 막 더 넓어지는 바로 그것. 모낭염인데요. 오늘 예뻐지는 굿라이프에서는 모낭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드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모낭염 이야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모낭염하고 여드름하고 네.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모낭염이라는 거는 모낭이라는 게 네. 이제 털 밑에 있는 게 이제 모낭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여드름이라는 거는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 모낭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들었는데 왜 더 헷갈리죠? 네. 여드름하고 모낭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네. 여드름은요 그 흰 면포가 있는 거예요. 흰 면포가 네, 있다. 흰 면포 여드름 나시는 분들은 다 알죠. 하얗게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는 거. 그게 있으면 여드름. 그게 있으면 네. 여드름이에요. 그러면 모낭염은 그게 없나요? 그게 없어요. 오. 왜냐하면 정말 모낭에 균이 침투를 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네. 여드름이라는 거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각질이 막 쌓이고 이 피지 분비가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네네. 거기에 균이 서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균종이 좀 다른 거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생기는 원리도 조금 다르고. 좀 다르네요. 그러면은 원장님 설명대로라면 그 여드름은 뭔가 자체적으로 피지가 많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피지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 뭐 그렇죠. 바이러스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어나는 균종이 달라요. 종류가 좀 다르긴 하네요. 네. 근데 생긴 거는 비슷해서 음. 조금 헷갈릴 때가 있다. 그 원장님 이렇게 환자가 딱 왔어요. 보면은 바로 이렇게 구분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그 면포의 유무라든지 네네. 농포가 또 더 많아요. 모낭염 같은 네. 경우는. 우리가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많이 써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쓰다가 보면 그 항생제 때문에 균은 죽고 그렇죠. 다른 균이 많이 번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바로 그람 음성 모낭염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드름 치료를 하다가 네. 이상한 모낭염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뭐지? 흔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이제 네.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와, 여드름도 나고 모낭염도 생기고 이게 동시도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아, 동시도 네,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여드름이 잘 나는 체질 같은 경우는 네네. 피지 분비가 많아요.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이 모낭염이 더 잘 생겨요. 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보면 종기 같은 거 잘 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특히 유난히 네네. 이런 종기가 모낭염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낭염, 뭐
주로 뭐 얼굴에만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털이 있는 부위는 어디나 날 수 있습니다. 털이 있는 곳에. 네. 그러면은 겨드랑이도 가능한가요? 겨드랑이도 물론 가능하죠. 아. 네, 머리, 머리, 수염 있는 예. 곳. 우리 얼굴은요, 솜털이 굉장히 많은 부위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눈에 여드름도 보이지는 잘 나고 않지만. 모낭염도 잘 생기고. 자, 여드름은 이제 나기 시작하면은 별 증상이 없다가 이게 조금 발전이 되면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네. 스치기만 해도 네. 이제 좀 욱신거리면서 아프잖아요. 모낭염은 뭐 이렇게 증상이 뭐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그렇죠. 고름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아프죠. 네. 거기에 이제 띵띵 붓기도 하고 굉장히 통증이 있기도 네. 하고 뻘겋게 되기도 하고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 이제 아까 털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뭐 왁싱 같은 거를 우리가 또 털이 네. 많은 부위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왁싱을 하고 나면 모낭염이 생길 위험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도 돌더라고요. 이게 뭐 관련이 당연한 있나요? 거죠. 왁싱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테이프를 딱 붙여가지고 떼내는 거. 그쵸.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왁싱이라는 거 말고도 면도라는 것도 그쵸. 털을 제거를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하는 제모 레이저 네. 이것도 털에다가 공격을 가하는 거거든요. 다 균 감염의 위험이 큰 거예요. 오. 거기가 약해지니까. 그렇죠. 네. 털을 제거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낭염의 위험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제모 레이저를 하고 나서는 네. 이제 모낭염이 생길 수가 있으니 생기면 약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약을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병원의 얘기고 네. 왁싱을 하고 나서는 약을 처방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저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생길 집에서 수 있습니다. 주지 말고 네.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병원으로 네, 가는 네, 게 네, 네. 현명하다. 네. 그냥 위험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모낭염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모낭염 클렌징 폼 비누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뭔가 모낭염에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뭔가 모낭염 전용 클렌징 모낭염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낭염 자체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치료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치료는 아니죠. 네, 네. 하지만 예방을 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모낭염이라는 게 재발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클렌징 제품을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평소에 그냥. 그렇죠. 그리고 면도하시고 나서 이렇게 애프터쉐이브 로션 같은 것들을 바르라고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잘 발라주는 게 보호를 해주고 소독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면도칼로 네네. 다리도 제모하고 밀고 팔도 뭐, 제모하고 네, 뭐 겨드랑이도 많이 하시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후처치 굉장히 중요하고 네. 할 때도 그 거품 아. 거품을 좀 많이 내고 하는 게 자극을 훨씬 더 줄일 수 최소화시킬 있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애프터쉐이브 뭐 그런 걸 네. 제품을 쓰는 게 약간 네네네. 소독의 효과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세안을 할 때 그런 네. 제품을 쓰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훨씬 낫겠네요. 네. 그러면 여드름하고 모낭염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이 평소에 여드름 케어할 때 쓰던 그 제품을 모낭염이 생겼을 때 써도 무관한 건가요? 여드름하고 모낭염은 거의 친척지간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면 되니까 같이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모낭염이 나는 수염 있는 데만 생기고 네. 이런 데는 다 너무너무 뭐 건조해. 멀쩡하다. 네. 그러면 이제 제품을 조금 부위별로 좀 다르게 쓰는 게 더 낫겠죠. 네. 증상이 이제 심각해지면 당연히 병원에 가잖아요. 일반 여드름하고 뭐 치료 방법이 뭐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여드름도 이제 균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 피지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 네. 피지가 없으면 균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항생제의 기능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모낭염의 치료는 아무래도 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균주에 맞는 항생제를 쓰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네. 하지만 이제 먹는 거 이전에 음. 바르는 걸로 가라앉혀주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병원에 가면 항생제 바르는 거를 주거나 네. 소독이 되는 스킨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중요하고,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코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스킨에 알코올이 이제 함량이 조금 있는 것들을 쓰는 게 좋다, 안 좋다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고 모낭염이 잘 생긴다 하는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스킨을 쓰는 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독도 되고. 네.
단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다, 잘 빨개진다 네. 이런 경우는 알코올을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모낭염은 털 있는 곳에 네, 다 생긴다고 했으니까 우리 몸 중에서 대표적으로 털이 가장 많은 곳 두피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자, 두피에 이제 또 모낭염이 생기면 이것도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일단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뭔가 뭘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피부 얼굴이나 다른 부위하고는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샴푸를 할 때 굉장히 머리를 감을 때 걸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두피염을 계속 방치를 하면 탈모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피염은 치료를 또 잘 하셔야 되는데 네. 특히 두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세균을 얘기했지만 네. 여기는 곰팡이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케토코나졸 샴푸, 니땡땡이라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피염이 있으면 비듬도 많이 생기고 네. 머리도 빠지게 되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곰팡이 샴푸랑 세균 샴푸를 같이 좀 같이 써주는 병행해서.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많이 가려움증이 동반이 된다면 네네. 스테로이드 샴푸를 같이 써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샴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는 약용 샴푸죠. 이거는 네. 약용 샴푸를 쓰고 평소에는 내 두피 상태에 맞게 나는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약간 보습이 되는 샴푸를 쓰고 네. 기름지다 하는 경우에는 약간 피지를 제거해주는 샴푸를 평소에 쓰시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근데 모낭염의 치료 시기를 뭐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은 혹시 뭐 최악의 경우 뭐 어떤 증상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의사생활 네. 거의 몇 년을 했지? 25년을 하면서 한 번도 보진 않았지만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로는 네. 모낭염이 이제 심한 경우에 면역력이 매우 저하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균이 이제 혈관을 타고 가서 폐혈증에 걸려서 죽을 수도 어머. 있다.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네. 없습니다. 아니 모든 균은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폐혈증으로 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사람한테는 매우 드문 일이죠. 거의 일어나지 않는 네, 일이기 네. 때문에 거기까지는 걱정할 필요도 네, 없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서 오돌토돌 뭐가 만져지는데 아니 만지면 아무 느낌도 없고 사실 건강상의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묘하게 신경 쓰이는 바로 그것, 이 쥐젖. 쥐젖에 대해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쥐젖이 도대체 뭔가요? 사실 유식한 말로는 아, 유식한 말로? 유식한 말을 했구나. 섬유종이에요. 연선섬유종. 네, 연성 섬유종. 네. 연성이라는 게 뭐냐면 부드러운 거. 음. 섬유종이라는 거는 이제 섬유 조직이 증식해서 생긴 거. 아. 그러니까 쥐젖은 정말 쥐의 젖처럼 생겼다 그래서 네. 쥐젖인 거예요. 아, 진짜 그 모양을 네. 빗대서 한 네, 표현이구나.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쥐젖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너무나 슬프지만 또- 노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도대체 노화 빼면은 제 얼굴에도 엄청 많이 생기고요. 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출산하고 되게 많이 생겨요. 출산. 네, 그러니까 그 호르몬의 변화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 네. 제가 큰애를 낳고 나서 제 몸을 보고 하루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죽을 병 걸린 줄 알았어요, 진짜. 왜? 너무 이상한 게 많이 생겨서. 몸에?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때가 제가 애를 빨리 낳아서 레지던트 때였으니까 네네. 임상 경험이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이게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는데 아이쿠야. 그게 다 쥐젖이었던 쥐젖이. 거예요. 네, 온몸에. 아, 얼굴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쥐젖이? 네, 온몸에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 얼굴이 생길 때는 주렁주렁 달리는 쥐젖처럼 생기기도 하고요. 네. 지루각화증이라 그래서 편평사마귀처럼 도돌도돌 올라오는 그런 네. 것들도 생기는데 그런 게 진짜 앞판, 뒷판 막 구분 없이. 네, 이런 데 생긴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오. 네. 그 다음에 보면 약간 살이 많으신 분. 살이 많으신 분. 네. 손가락에 왜 저리가 아니, 살집이 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살이 접히는 데 있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있는데 네네. 이제 또 가슴이 크신 분들은 어. 가슴 아래쪽에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목 같은데. 목에. 그러니까 살이 많으신 분도 생길 뭔가 수 이렇게 있고. 겹쳐지는 부분에 네. 주로 생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몸에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 그래서 여드름 피부인 분들한테 또 많이 생겨요. 여드름. 얼굴뿐만 아니라 목 같은데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아니 여드름 나는 것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쥐저까지 생긴다고요? 아니 이게 근데 실제로 전체 인구의 뭐 46%가 가진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2명 있으면 그중에 1명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적냐의 문제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약간 유전적으로 우리 아빠한테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 아빠한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이게 또 그러니까 유전? 봤더니 그래서 유전과도 아빠도 많이 관련이- 잘라줬어요. 네, 제 동생한테도 되게 많고 어머. 네. 가게가 그러니까 그냥 워낙 쭉. 흔하기는 한데 흔하고. 네, 유난히 또 많은 집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쥐젖이 처음에 생기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생기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조금 사마귀처럼 많이 생겨요. 그냥 하나, 얼굴에. 하나, 둘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거를 이제 내버려두면 커지면서 주렁주렁 매달리니까 쥐젖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이 쥐젖이 된 쥐젖,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보면 얼굴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쥐젖인지 아니면 그냥 왜 여드름하고도 약간 좀 맞아요. 비슷하게 생기기도 네. 해서 여드름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좀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변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도저히. 구별을 해야 되는 네. 병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알려주세요. 하얗게 알갱이처럼 되어 있는 거, 눈가에 이제 많이 생기는 거, 네. 진주알처럼 생기는 거는 비립종이라는 거. 비립종. 네, 쥐젖은 갈색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온 거고, 근데 굉장히 유사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편평사마귀예요. 편평사마귀. 네, 대부분 저 사마귀 생겼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와요. 네. 쥐젖이 생겼을 때 그러면. 사마귀는 사마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고 오, 예. 이 쥐젖은 그냥 섬유종 호르몬이나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생기는 거거든요. 생기는 거고. 이 편평사마귀라는 거는요 좀 더 넓게 넓적해요. 아, 좀 더 네. 편평하군요. 네. 이름도 편평이잖아요. 네, 좀 더 편평해. 넓적해요. 쥐젖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볼록 볼록 올라온다고. 올라와 있고 네. 그다음에 비립 쪽은 뭔가 좀 하얀 동그랗게. 동그랗게. 네. 그리고 이 편평사마귀는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다 보니까 퍼지고 재발도 잘해요. 퍼져요. 근데 쥐젖도 잘 퍼져요. 그리고 그리고 얘도 수가 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혼동을 하기 쉬운 거예요. 헷갈리죠. 예.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퍼진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자기 몸에만 퍼지는 게 아니라 혹시 남한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손길이 닿거나 이렇게 부비부비하면 전염이 될 수가 있나요? 편평사마귀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쥐젖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아까 눈 옆에 얘기하신 김에 네. 비립종, 비립종. 항관종이라는 게 있어요. 비립종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항관종은 진짜 땀샘이 증식한 거거든요. 땀샘이 증식해서. 그래서 쥐젖, 편평사마귀, 비립종, 항관종. 항관종. 이 중에서 치료가 제일 안 되는 게 항관종이에요. 아, 이게 제일 어려운 거구나. 네. 그러면은 치료 방법도 각각이 다 다른가요? 치료 방법은 비슷해요. 비슷한 레이저를 써요. 네. 어떤 걸 쓰겠어요? 깎아내버리는 레이저. 그렇게 해서 이제 없애버리는 네, 걸, 네.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만져보면은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아프지는 않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두고 싶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두셔도 됩니다. 아, 둬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아무 없어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제 눈에만 거슬린다는 것 뿐이에요. 내가 싫은 거지. 네. 그래서 이거는 미용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네.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러면 의료보험이 안 되면 이게 점 빼는 것도 이제 시술 비용이 점 개수당 이렇게 없애잖아요. 쥐젖도 혹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계산하나요? 쥐젖도 개당으로 보통 계산을 하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세지나 이게? 세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제거하고 하는데 이제 수가 너무 많아지면 비용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너무 수가 많으면 좀 가격을 싸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한두 개 빼는 거하고 100개 빼는 거하고 그렇죠. 100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얼굴은요, 피부가 재생이 굉장히 빨리 돼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있으면 다 아물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한데 목에 쥐젖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기 이런데 목에. 목은 얼굴 피부가 아니라 몸 피부라서 아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 그래서 물을 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물을요? 네. 왜요? 얼굴은 저 세수 다 하라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목은 물을 대면 덧나기가 쉽고 아무는 것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착색 같은 게 좀 오래 갈 수가 있어서 오. 목은요, 여름에 하지 마시고 진짜 여름에 하면 안 되겠네요. 가을에 하세요.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항상 한 6월 정도 되면 환자들이 와요. 목에 쥐젖을 빼러.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목을 드러내는 옷들을 입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너무 고생할 게 제가 보이니까 좀 참으시라고. 좀 참고 9월에 오세요. 이거 너무 여름에 덥고 땀나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제 9월이 되면 또 옷을 두껍게 입으니까 그렇죠. 또 까먹어요. 목폴라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스카프들도 많아져서 6월 달에 또 와. 영원히 못 빼겠다. 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요 가을에 조금 가리고 다녀도 네. 될 때 지금 빼셔야 됩니다. 지금 가릴 네. 때 빼야 된다. 네, 가릴 때 꼭 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쥐젖은 아까 선생님도 예전에 임신하시고 너무 놀라셨다고 했잖아요. 온몸에 막 다 퍼져 있어서 그걸 정말 일일이 다 제거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잘 안 없어져. 아, 저 일일이 다 없앴어요. 그걸 다 없애셨다고요? 어머, 그러니까 독한 사람. 이거를요 한 번에 다 못 없애요. 나눠서 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받는 사람도 며칠에 너무 힘들어서 걸쳐서 나눠서 해야 돼요. 네, 우리 환자들도 그냥 한 번 올 때마다 뭐 20개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아놨다 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냥 있을 때 빨리 제거하면 항상 깨끗하게 그렇죠. 유지할 수 있어요. 처음 생겼을 때 바로바로 네. 이렇게 없애면 숫자도 좀 적을 때니까. 그럼요. 고생을 일단 덜해요. 이게 뭐 100개 한다고 100개 할 땐 좀 싸게 해준다고 막 모아놨다 오실까 봐 내가 네. 지금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하나 생겼을 때 빨리 제거하세요. 커피 진짜 한 잔 안 마시면 돼요. 그 얘기 듣고 그러실 분들도 있겠네요. 네. 갑자기 급 걱정. 그러니까 많이 네. 모아두면은 어차피 개수당 이게 조금 그렇죠. 할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네. 안 된다. 네. 괜히 더 고생한다. 네. 네. 이거를 또 뭐 실면도다. 실면도 들어봤어요? 네네. 사우나 가서 실면도로 이거를 쫙 없애는 목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염증 생겨서 오시는 분들 가끔 봤어요. 본인이 그리고 또 직접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뜯으세요. 뜯어가지고. 뜯으면 뜯어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튀어 올라온 게.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돈이 더 듭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고생대로 더.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할 거면 깔끔하게 병원에서 병원에 하든지 가서. 그냥 나는 신경 안 써 하면 그냥 두고 사셔도 되고. 또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밀가루하고 뭐 식초로도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겠죠.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식초가 이제 강산이니까 피부를 녹이는 작용이 있는데 그렇죠. 그 지점만 녹이겠습니까? 그 주변의 피부도 녹이지. 그렇지. 이게 아유, 여기만 생각만 해도 톡은 안 어지러워요. 되겠죠. 네, 예.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럼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근데 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 레이저로 그냥 쉽게 네, 뭐 이거 비싼 레이저 아니에요. 네. 탄산가스 레이저 있는 탄산가스 병원 레이저. 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까 비용도 뭐 커피 마시는 비용 네. 정도면은 충분히 맞아요. 하나 한두 개는 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쥐젖이 생기기 전에 좀 뭔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이게 뭐 예방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땀이 많이 차고
피가 많은 곳에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샤워를 할 때 그런 접히는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닦아주는 거 중요할 것 같고, 닦아주고. 살이 너무 찌지 않도록 조금 노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오돌토돌 우리 몸에 생겨서 은근 신경 쓰이게 만드는 병변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비립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저희가 쥐젖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병변들 중에서 그 예로 든 것이 비립종을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립종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쥐젖은 진짜 갈색 또는 회갈색 정도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아, 그게 쥐젖. 그래서 이름이 쥐젖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비립종은요, 하얀색 진주 알갱이처럼 있는 거예요. 그럼 아예 색깔부터도 네, 다르네요. 색깔부터 다른. 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둘 다 좋아해요. 아, 좋아하신다고요? 네. 왜요? 치료가 잘 돼요. 아, 치료 효과가 네. 좋아서. 그래서 저를 명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 그런데 이런 비립종, 왜, 어떨 때 주로 생길까요? 비립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발성 비립종, 속발성 비립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원발성이라는 거는 왜 생긴지 잘 몰라요. 그냥 이유 없이 생기는 건데, 네네네. 이거는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고요. 다행입니다. 네. 네. 그냥 어렸을 때도 잘생긴 애들은 잘생겨요. 네네. 그래서 뭐 한 4, 5살 아이들도 비립종 때문에 오는 경우 굉장히 많고. 그렇게 어린아이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또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비립종은 하얀 알갱이가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네. 두 번째 이제 속발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원인이 외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비립종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쌍꺼풀 라인에 비립종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어쨌든 그 수술한 상처를 낸 거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도 있고, 이제 뭐 맹장 수술이나 제왕절개나 이런 부위에 이제 하얀색 알갱이가 생기면 아, 이게 몸에도 생기는 거였어요? 몸에도 저는 생길 수가 얼굴만 있어요.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네. 비립종이.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거나 꼬맨 자국에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흔한 게 많이 비비고, 아, 그렇죠. 네, 상처를 주면 거기에 자극을 하얗게 주면. 비립종이 생길 수가 아,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속발성 속발성 비립종. 원인이 있는 비립종. 근데 혹시 이게 비립종이 뭔가 전염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절대 전염되지 네. 않습니다. 네,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다른 피부과 병변들은 뭔가 좀 따갑다든지 간지럽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립종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증상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비립종을 경험한 바로는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네, 아무 증상이 없는 네. 게 비립종입니다. 근데 자, 이제 단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비거나 이런 가려움증이 동반이 된 경우에 비립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뭔가 복합적으로. 비립종이 가려운 건 아니에요. 가려워서 비비게 되면 거기에 비립종이 잘 생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지성 피부인 분들은 뭔가 여드름이 좀 잘 난다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비립종도 혹시 뭔가 여드름 같기도 하고 이것도 뭔가 지성 피부와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지성 피부하고 비립종은 관련이 없어요. 아, 없습니다. 네. 근데 지성 피부들한테 생기는 흰 면포성 여드름 있죠? 네네네네. 그거하고 혼동이 좀 될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아까 쥐젖보다는 흰 면포하고 혼동이 될 수는 있거든요. 면포, 여드름. 근데 이제 짜보면 알아요, 그거는. 짜보면 이제 흰 면포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피지가 나오는 거고요. 네네. 비립종은 정말 진주알처럼 동그란 알갱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차이고, 비립종이 잘 생기는 체질. 네네. 체질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어서 눈을 비비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잘 생기고, 네. 두 번째는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너무 리치한 영양 크림을 많이 바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이 생기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비립종이 좀 많이 생긴다 하면 네. 내가 너무 과하게 바르지 않는지 그런 점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은 뭐 어떻게 좀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주 간단해요. 레이저로 해도 되고요. 네. 니들로 해도 되고 음. 약간의 구멍을 살짝 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쏙 제거하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네. 그럼 하고 나서도 뭐 사후에 특별히 뭐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던가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거는 아무래도 없을까요? 상처를 내는 거다 보니까 네네.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한 3일 정도 바르시면 거의 아물어요. 금방 아무네요. 네. 아무는 것도. 네. 네. 자, 그러면은 제거를 하려면 뭐 이것도 뭐 비용이 들잖아요. 병원에 네. 왔으니까. 근데 뭐 한두 개면 괜찮은데 막 정말 여기 막 되게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뭐가 좀 부담을 느낄 만한 비용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크게 부담을 느낄 비용은 아니라고 알고 있기는 해요. 네네. 다른 시술에 비해서는 간단하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생기면 바로바로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것도 이제 개수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한 개당 얼마 이렇게 들어가기는 점처럼. 한데 네. 뭐 많으면 조금 뭐 할인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으면 네. 네. 뭐 그럴 수는 있다. 그렇다고 저는 모아서 하는 거는 비추예요. 근데 혹시 이게 그냥 두면 커지기도 하나요? 크기가? 사이즈가 좀 커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내야겠죠? 그럼 커지기 전에 진짜 찾아오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럼요. 구멍이 작을수록 훨씬 네네네. 빨리. 그럼요. 네, 빨리 남으니까. 아물고 상처도 덜 남고. 덜 남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립종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가 그래도 쉽다고는 하셨지만 혹시 치료 안 하고 그냥 뒀을 때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대부분은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네. 치료를 제가 빨리 하라고 권하기는 하는데요. 아까 설명을 안 했지만 비립종 중에 신생아 비립종이라는 게 있어요. 신생아. 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비립종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신생아를 치료를 할 필요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신생아 비립종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둬도 뭐 괜찮을 수도 있다. 네. 자, 평소 비립종 때문에 이제 거울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 뭐 비립종 안 생기게 하는 뭐 방법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의 네. 예방법이라면 첫 번째는 수술을 안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어. 상처가 안 나는 게 좋겠죠. 아까 그쵸. 얘기한 것처럼. 아예 상처를 몸에 내지 네. 않는다. 네. 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네네. 어쩔 수 이 없다면. 원인으로 비립종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눈을 비비거나 이런 그렇죠. 것들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 눈이 가려우면 안약을 넣거나 네. 피부 주변에 약을 바르시는 것이 훨씬 더 비립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너무 과하게 크림을 많이 바르는 게 비립종의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돌토돌 신경만 쓰이는 하얀 알갱이 비립종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